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10여 년 전에 공군이 제주의 남부 탐색 구조 부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제주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죠. 공군이 최근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상공에서 5년 만에 훈련을 재개하면서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1930년대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전초기지로 삼았던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공군은 1999년부터 이곳을 비행훈련장으로 사용해왔지만 남부 탐색구조부대 설치 논란이 커지면서 2011년 이후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공군은 지난해 말부터 수송기를 이용해 1000피트에서 500피트 상공까지 접근하는 훈련을 4차례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어도 인근에서 어선이나 상선이 조난돼 수송기가 출동할 경우 비상 착륙에 대비한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착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군 비행장이 생긴다는 틀 자체를 전체적인 틀을 짜놓고 설명회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지난 2013년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 남반까지 확장되면서 영유권 주장을 위한 차원에서 훈련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 착륙을 위한 예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알뜨르 접근 훈련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공군은 제주의 남부 탐색 구조부대를 창설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군사 기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이곳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에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공군기지 건설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도내 곳곳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환경자원 총량 관리를 법제화하고 해안변에 그린벨트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계획, 제주 전체를 보전과 관리, 이용지역으로 구분하고 보전할 환경자원의 총량을 정하는 환경자원 총량제와 계획 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이 골자입니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리가 세계 환경 수도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 전략 산업들을 충실히 충족하려면 이 환경자원 총량 관리, 계획과제, 해안변 그린벨트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지금 보조관리제 그대로 있는데 왜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관리 해안에도 보면 지금 취락 지역까지도 영향을 받게 만들었어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도 JDC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JDC가 마음대로 종합계획에 수립되도 않은 것까지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로도 좀 열어서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 건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환경자원의 총량을 10년마다 재산정하고 해안변 그린벨트를 도입하되 이중규제는 피하며 JDC가 도지사와 협의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 고시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사업자인 람정 제주개발이 중문 관광단지 하얏트 호텔에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를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람정 제주개발은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현장 방문해서 제주도가 카지노 신규 허가를 꺼리는 만큼 소재지 변경 신고를 통해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영업장 면적이 확대되면 신규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외항을 관광 미항이자 해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항만시설과 함께 해변 공연장도 만들었는데요.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공연은 열리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방파제.
입구에는 무대와 관람석을 갖춘 공연장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공연장 안 벤치와 기둥 여기저기에는 시커먼 녹이 슬어 있습니다. 관람석은 군데군데 못이 빠져 나무 판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공연장 근처 산책로도 낚시객들의 차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와가지고 공연하는 소리 처음도 못 들어봤으니까 낚시 외에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정부는 지난 2011년 제주 외항을 국내 최초의 친수형 방파제로 만들겠다며 산책로와 전망대, 해변 공연장을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연장이 조성됐지만 실제 이곳에서 공연이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연장을 만든 뒤 관리할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 행사를 열거나 홍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체나 공연하는 그런 팀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법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2020년까지 제주해양 3단계 공사를 통해 신수공간 2곳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활용 계획은 없는 상황. 특히 지난해 태풍 차바로 방파제 안전시설도 곳곳이 파손되면서 공연장의 입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해 2월 중문 관광단지의 문을 연 제주관광공사의 외국인 면세점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은 45억 원으로 도내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공사는 오는 7월부터 강정 민군 복합항을 통해 크루즈가 입항하면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몇 년 전부터 폐 목재를 잘게 부순 펠릿을 친환경 연료라며 보급을 해왔는데요.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펠릿 생산 공장이 툭하면 고장나 난방기구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조모 씨는 2년 전 목재 펠릿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연료비는 기름 난로의 3분의 1로 줄었지만 문제는 펠릿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펠릿 생산 공장에 찾아가도 살 수가 없다 보니 겨울에 올 때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가 10포 정도 필요하면은 5포만 이렇게 팔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었고, 그래서 이거 수입하는 업자들 아름아름 알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제주에서 유일하게 가정용 목재 펠릿을 생산하는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난 2012년 문을 연 펠릿 공장의 건설 비용은 100억 원으로 정부와 제주도가 70%를 부담했습니다. 3개월째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렇게 시설 장비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해마다 고장이 되풀이되지만 독일산 기계의 부속을 제때 구하지 못해 고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나무를 이용한 펠릿을 생산을 했었는데 소나무 활용에 대한 이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다가 이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지방에서 사온 펠릿을 재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은 운송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함께 도입됐던 펠릿은 불과 10년도 안 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매매는 줄어든 반면 전월세 거래는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 거래량은 1,1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6%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연속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960건으로 1년 전보다 15.9%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의 1월 평균보다는 57%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택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죠. 강원도 춘천에서는 택지 개발 구역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들까지 포함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MBC 허주혜 기자입니다. 도심을 벗어나 새로 생긴 작은 마을. 마당 있는 집이 하나둘 들어서더니 열세 가구가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집을 지은 지 이제 1, 2년째.
그런데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택지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조성한 지 얼마 안 된 이 마을 전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춘천시는 LH와 함께 동래면 거두리와 신촌리 54만 제곱미터의 아파트 5,600세대와 단독주택으로 된 미니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집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주민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집 지은 지 이제 1년 간 넘었는데 또 새로운 곳으로 집을 알아봐야 되고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엄청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춘천시가 불과 얼마 전까지 신축 허가를 내주다가 갑자기 택지개발구역에 포함시켰다며 시장을 찾아 항의했습니다. 춘천시는 전체 도시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LH와 함께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 공란 공고에다 반영을 해서 우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들이라든가 이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쳐서 정리해서 여러분. 택지 개발을 할 거면 집 짓기 전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든지, 허가를 냈으면 이곳을 제외시키든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주택 행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내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약해서 크게 춥진 않은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나오실 땐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하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은 모습이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동안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4도 내외로 출발해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여전히 도로 곳곳이 결빙된 구간이 많은 만큼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섬적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큰 추위 없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인천과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은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금요일에 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기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대형 물류창고 15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26건이 적발됐습니다. 소화기와 소화전 주변에 화물을 쌓아놓는 등 시설물 관리 미흡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점검 허술이 6건이었습니다. 또 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직원들의 긴급 상황 대응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제주항공이 한 주에 500원씩 현금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주식 201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는 배당금 1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배당금 4억 원을 받아 제주항공 주식 12,800주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제주어 애니메이션이 제작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도가 제작한 제주어 애니메이션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설문대 할망과 삼성 신화 등 제주 설화를 각색해 제작됐습니다. 교육청은 제주어 벽걸이 달력과 퀴즈 책자도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자 경매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토지 경매는 131건으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165%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옥션은 제주도가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분할 제한과 농지 실태 조사를 실시해 처분이 어려워지자 경매 물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열풍 속에 도내 주거용 건축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은 1,969만 제곱미터로 재작년보다 151만 제곱미터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이 39%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 주택이 9.8%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서비스 판매 종사자의 자살률이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살 사망자 504명 가운데 서비스 판매 종사자가 18.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농림업 숙련 종사자 13.6%, 단순 노무 종사자 6.7% 순이었습니다. 이는 고객들의 폭언 등 갑질 문화가 많은 서비스 직의 노동 환경과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우울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